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분명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반응이 미지근하고 잠시 후 다른 사람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말하면 그제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들 말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 건가? 논리가 부족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완벽한 준비를 하고 더 유창하게 말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죠. 그러다 보면 나는 원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체념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토도로프 연구팀의 발견에 따르면은 사람의 뇌는 상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을지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해온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설득할까 보다 훨씬 먼저 작동하는 판단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읽고 있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 비언어적 신호였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신호들이 타고난 카리스마가 아니라 연습을 통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과학과 사회심리학이 밝혀낸 말없이 존중을 얻어내는 7가지 비언어적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상대의 뇌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존재감을 등록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같은 말이 전혀 다른 무게로 전달되게 만드는 자세, 시선, 목소리, 침묵의 과학까지 내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전략을 완전히 체득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간의 뇌가 타인을 판단하는 놀라운 속도와 그 원리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회의실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문을 열고 잠깐 멈춘 뒤 고개를 들고 걸어 들어와 자리에 앉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시선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보통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이 현상을 훨씬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가 타인을 평가하는 축은 2가지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사회인지 연구에서 확인된 것으로 하나는 온정, 이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인가? 다른 하나는 능력, 이 사람이 자기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이 2가지 판단은 의식적 사고가 아니라 뇌의 자동 처리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편도체와 내측 전전 두피질이 상대의 표정, 자세, 움직임, 시선 같은 비언어적 데이터를 읽고 의식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점수를 매겨버립니다. 중요한 건 이 순서입니다. 뇌는 말의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비언어적 신호를 먼저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초기 판단이 이후의 모든 해석의 필터로 작동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유능하다고 분류된 사람의 말은 더 설득력 있게 들리고 처음에 존재감이 약하다고 분류된 사람의 말은 같은 내용이어도 가볍게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온 그 경험, 분명 좋은 의견이었는데 반응이 없었던 것, 나중에 다른 사람이 비슷한 말을 했더니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던 것, 그건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신호의 차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fMRI로 확인된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배제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동일했습니다. 등 쪽 전대상 피질과 전방 뇌섬엽, 존재감이 없다는 느낌이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고통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민감한 것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언어적 신호는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걸까? 진화적으로 보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언어가 등장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소통했습니다. 상대의 자세에서 위협을 읽고 시선에서 의도를 파악하고 움직임의 속도에서 감정 상태를 추론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어가 발달한 지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여전히 가동되고 있고 언어적 정보보다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상대의 뇌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보내는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같은 말이 다른 무게를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신호 7가지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당당한 자세. 가장 단순하고 가장 즉각적인 신호입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드는 것. 이것만으로 상대의 뇌가 읽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앞서 언급한 토도로프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뇌는 확장된 자세를 높은 지위의 신호로 자동 분류합니다. 이것은 의식적 판단이 아닙니다. 편도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반사적 처리입니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가 숙여진 자세는 위축과 복종의 신호로 읽히고, 공간을 넓게 차지하는 열린 자세는 자신감과 통제력의 신호로 읽힙니다. 중요한 건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숨기지 않는 자연스러운 당당함입니다. 가슴을 과도하게 내밀거나 군인처럼 경직된 자세를 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등을 곧게 세우도에 힘을 빼고 양쪽 어깨를 살짝 뒤로 내린 상태. 이것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문을 통과할 때마다 자세를 점검하세요. 하루에 문을 열고 닫는 횟수는 수십 번입니다. 문을 지날 때마다 어깨와 고개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일주일 안에 의식하지 않아도 자세가 달라집니다. 직장에서는 2가지 순간이 특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회의실 입장. 문을 열고 1초간 멈춘 뒤 고개를 들고 걸어 들어가는 것. 이 짧은 정지가 방 안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모읍니다. 다른 하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임원과 마주치는 순간 고개를 숙이며 몸을 움츠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사는 하되 등은 세운 채로 하세요. 그 자세 하나가 남기는 인상이 다릅니다. 두 번째, 3초 아이 컨택. 시선은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사회적 도구입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아이 컨택의 평균 지속 시간은 약 3.2초입니다. 이보다 짧으면 회피나 불안으로 해석되고, 이보다 길면 위협이나 공격으로 해석됩니다. 3초는 신뢰와 위협 사이의 정확한 균형점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대의 눈을 3초간 바라보고 1초 정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옆으로 옮긴 뒤 다시 돌아옵니다. 이 리듬을 반복합니다. 이때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면 복종의 신호가 되고, 옆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면 여유의 신호가 됩니다. 방향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3초가 길게 느껴지면은 처음에는 2초만 시도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 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하지 않는 시선입니다. 시선을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2초도 길게 느껴집니다. 그 2초에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3초가 됩니다. 이 리듬이 작동하는 이유는 생화학적입니다. 적절한 아이 컨택은 상대의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신뢰와 유대감을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동시에 관찰자의 방추형 얼굴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상대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등록합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단순한 행위가 상대의 뇌 안에서 이만큼의 일을 만들어냅니다. 일상에서 가장 쉽게 연습할 수 있는 장소는 카페입니다. 주문할 때 직원의 눈을 보며 말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뉴판이나 키오스크를 보며 주문합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 상호작용의 질이 달라지는 걸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보고, 상황이 핵심입니다. 자료를 읽거나 화면을 보더라도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문장에서는 반드시 상대의 눈을 봐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각인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건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을 부딪히는 순간 시선을 피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1초의 아이 컨택이 예의와 자신감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세 번째, 전략적 경청. 경청이 강력한 이유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복측 선조체와 내측 전전두피질. 이 영역은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을 때 반응하는 것과 동일한 영역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다이애나 타미르와 제이슨 미첼이 확인한 이 결과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뇌에게 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면 상대의 뇌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상으로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당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의 뇌는 이 차이를 압니다. 미세한 시선의 흔들림, 고개 끄덕임의 타이밍이 어긋나는 것, 대답이 상대의 마지막 문장과 연결되지 않는 것. 이런 신호들이 쌓이면은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한 가지 오해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경청은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을 더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고 해서 그 말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해가 먼저, 판단은 그 다음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자신의 입술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정지시키세요. 우리는 다음 말을 준비할 때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달싹이거나 입을 살짝 벌립니다. 이것을 멈추는 것만으로 뇌의 모드가 출력에서 입력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이 끝나면은 머릿속으로 하나, 둘을 센 후 대답하세요. 이 2초의 공백이 진짜 듣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일상에서는 상대가 한 말의 핵심 단어를 그대로 반복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요즘 잠을 못 자서 힘들다고 했다면은 잠을 못 자고 있구나 하고 그대로 돌려주는 것. 이것만으로 상대의 뇌는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있다고 등록합니다. 조언을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이 단순한 반복이 더 강력합니다. 직장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상사나 동료의 말을 듣고 난 뒤 말씀하신 내용 중 핵심이 이것과 저것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고 요약하세요. 이것은 경청의 가시적 증거입니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정리 능력까지 보여줍니다. 네 번째, 목소리의 깊이와 안정감. 말의 내용이 아니라 소리 자체가 전달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목소리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낮고 안정된 음성 주파수를 가진 사람이 리더십, 신뢰성, 지배력 평가에서 모두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낮은 목소리는 큰 신체와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상관관계가 있어 뇌가 이것을 강한 개체의 신호로 처리합니다. 타고난 목소리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톤의 높낮이보다 더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속도와 문장 끝의 방향. 반대로 문장 끝을 올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이것을 업토크라고 부릅니다. 서술문인데 끝이 올라가는 것. 이것은 뇌의 불확실성과 허가 요청의 신호로 입력됩니다. 내용이 아무리 확신에 차 있어도 톤이 올라가는 순간 무게가 빠집니다. 세 가지만 의식하면 됩니다. 복식 호흡으로 소리의 기반을 낮추는 것, 문장 끝을 내리는 것, 중요한 말 앞에 0.5초의 짧은 침묵을 넣는 것. 특히 세 번째가 강력합니다. 짧은 침묵 뒤에 나오는 문장은 뇌의 주의 시스템이 새로운 입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일상에서 연습하기 좋은 순간은 전화 통화입니다. 전화는 목소리만으로 인상이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톤의 변화가 주는 차이를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통화 전 30초간 복식 호흡을 하세요. 횡격막이 이완되면은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반톤 정도 내려갑니다. 직장에서는 발표와 보고 상황에 집중합니다. 행동은 빠르게 하되 말은 천천히. 이 조합이 한국 직장에서는 가장 좋은 인상을 만듭니다. 일 처리는 빠른데 판단은 신중한 사람. 보고할 때 평소 말하는 속도에서 10에서 20%만 늦추세요. 같은 내용이라도 알겠습니다와 확인하겠습니다는 톤과 속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상을 남깁니다. 전자가 수동적 수용이라면 후자는 능동적 판단의 뉘앙스를 갖습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를 봤습니다. 자세, 시선, 경청, 목소리. 이것들은 모두 상대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작동하는 신호들입니다. 상대의 뇌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분류할지를 결정하는 초기 입력값이죠. 이제 남은 세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갈등이나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신호들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적 침묵.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감을 높이려면 더 많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영향력 연구에서 확인된 원리가 있습니다. 희소성의 원리.
드물게 제공되는 것에 사람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물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말에도 적용됩니다. 평소 말이 적은 사람이 입을 열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예측 오류를 감지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자극이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주의 집중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더 명확합니다. 모든 안건에 발언하는 사람의 말은 뇌가 예측 가능한 자극으로 분류합니다. 익숙한 자극에 대해 뇌는 주의 자원을 절약하려 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반복 억제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람의 말이 반복될수록 뇌가 할당하는 주의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많이 말할수록 가벼워지는 느낌의 정체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있는다고 깊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침묵의 가치는 침묵을 깬 그 한마디의 밀도가 결정합니다. 막연한 동의나 감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놓친 지점을 짚거나 흩어진 논의의 방향을 정리하는 말. 그런 한마디가 나올 때 앞선 침묵이 비로소 무게가 됩니다. 일상에서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모임에서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화의 흐름을 지켜보다가 정말 할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여세요. 직장에서는 이것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한국의 회의 문화에서 말이 많은 사람은 종종 실속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평소 조용하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핵심을 짚는 사람은 깊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1시간짜리 회의에서 발언을 두세 번으로 제한해 보세요. 단, 발언할 때는 반드시 숫자나 사례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포함시킵니다. 단체 카톡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의 말은 가벼워지고 가끔 핵심만 짚는 사람의 메시지에는 사람들이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6번째, 미러링. 우리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의 자코모 리촐라티 연구팀이 처음 발견한 이 신경세포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동일한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누군가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은 내 뇌 안에서도 물을 마시는데 관여하는 신경회로가 미세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사회적 관계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상대와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비슷한 속도로 말하고 비슷한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면은 상대의 뇌는 이 사람은 나와 같은 편이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교의 연구에서 미러링을 받은 사람은 상대를 더 호감 있고 유능하게 평가했으며 협상 연구에서는 미러링을 사용한 쪽이 합의에 도달할 확률이 67% 더 높았습니다. 미러링은 비위를 맞추는 아부가 아닙니다. 상대가 편안해지는 속도와 리듬에 나를 맞춰주는 배려입니다. 핵심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즉각적이고 노골적인 모방은 조롱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연습법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때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면 상대가 물을 마실 때 5초 정도 뒤에 당신도 자연스럽게 물을 마셔보세요. 상대가 앞으로 기울이면은 잠시 뒤 나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이고 상대가 등을 기대면은 나도 약간 편안한 자세로 전환하는 식입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만 의식해도 충분합니다. 친구와 카페에서 이야기할 때 상대의 말하는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춰보세요. 속도만 맞춰도 대화의 흐름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거래처 미팅이나 상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유용합니다. 상대의 에너지 수준에 맞추는 것.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함께 진지해지고 분위기가 풀어지면 함께 여유를 보이는 것. 이것은 상대의 뇌에 안전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7번째, 감정 비반응성. 마지막 신호이자 가장 어려운 신호입니다. 예상치 못한 비판을 받는 순간, 갑작스러운 나쁜 소식을 듣는 순간, 누군가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순간, 이런 순간에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올라가고 어깨가 경직됩니다. 이것은 편도체가 위협을 감지하고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킨 결과입니다. 뇌의 생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관찰자의 뇌에 어떤 신호로 읽히느냐입니다. 감정 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유능하고 리더십이 있다고 평가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나옵니다. 반대로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미숙하다고 분류됩니다. 전전 두피질이 편도체의 반응을 억제하는 이 능력을 관찰자의 뇌는 성숙함과 통제력의 신호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되 표현의 타이밍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않는 것이지 감정을 영원히 묻어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안전한 공간에서 충분히 풀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억압과 조절은 다릅니다.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것 사이에 3초의 간격을 만드는 것, 그것이 조절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적 자극을 받는 순간 코로 3초간 들이쉬고 입으로 5초간 내쉬세요. 이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편도체의 각성을 생리적으로 낮추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8초 동안 표정과 자세를 유지하면 됩니다. 일상에서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은 의외로 많습니다. 운전 중 끼어드는 차, 줄을 서다가 새치기 당하는 순간, SNS에서 불쾌한 댓글을 보는 순간, 이런 작은 자극에서 즉각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반복하면 전전두피질의 억제 회로가 강화됩니다. 뇌 가소성에 의해 이 회로는 쓸수록 강해집니다. 작은 상황에서의 훈련이 큰 상황에서의 침착함을 만듭니다. 직장에서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상사의 질책에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과 같은 상황에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 이 둘에 대한 평가는 극적으로 다릅니다. 후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말은 무게가 다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신호들을 전혀 보내지 못했구나. 하지만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신호들을 보내지 못했다라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수십만 년 동안 위협을 먼저 감지하고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왔습니다. 시선을 피하는 것, 몸을 움츠리는 것,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것, 이것들은 결함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뇌가 선택한 가장 오래된 전략입니다. 다만 그 전략이 지금의 환경에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뇌 가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의 신경회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반복되는 경험에 의해 재편됩니다. 오늘 어깨를 펴는 연습을 하면 그 행동을 담당하는 신경회로가 조금 더 강해집니다. 내일 3초 아이컨택을 시도하면 그 회로가 또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이고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자동화됩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신경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전부 자기 존중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서는 것은 자기 몸이 차지하는 공간을 허락하는 것이고, 시선을 피하지 않는 것은 자기 존재를 숨기지 않는 것이고, 경청하는 것은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의 내적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 목소리를 안정시키는 것은 자기 말에 스스로 무게를 부여하는 것이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자기 언어를 아끼는 것이고, 미러링은 상대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자신감이고,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은 자기 감정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선택입니다. 타인의 존중을 끌어내는 신호의 원천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7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고민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장 쉽고 즉각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자세부터, 대인관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급하다면 경청부터,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있다면 감정 비반응성부터, 하나를 골라서 일주일만 반복해 보세요. 일주일 뒤에 주변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다음 신호를 연습할 동기가 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말이 도달하려면 먼저 상대의 뇌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깨를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7가지 중 어떤 것을 내일부터 일주일간 연습하실 건가요? 일주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돌아와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